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2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고 많이 늦었어요. 1421일차고요. 오늘 96페이지예요. 그쵸? 음, 긍정적인 선택, 긍정적인 선택, 놓아버리면서 긍정적인 선택해서 중간에 음, 그 위에부터 읽을까요? 제가 이렇게 체크는 중간에 해놨는데 그 위에 이전에 겪은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 이전에 겪은 트라우마의 찌꺼기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못하면 이 또한 무의욕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 의욕이 없어지는 상태로 빠지는 원인은 그 전에 트라우마의 찌꺼기들, 트라우마를 찌꺼기도 아니고 찌, 트라우마를 봤어. 보고 해결을 하면서 찌꺼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 해결은 안 해. 그 찌꺼기가 아니라 그 근원의 뿌리를 자꾸 거기서 해결을 또 하는,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 트라우마, 근원의 트라우마에서 계속 보고 없애고 거기서 또 파장된 그런 또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찌꺼기도 해야 되고 본체 있잖아요. 뿌리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무의욕에 빠져버린다. 마음은 과거가 되풀이 되리라는 예상을 미래에 투영한다는 거죠. 마음은 과거에 되풀이 됐던 것이 미래에도 될 것이다라고 투영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신념, 상처, 그게 다시 올라오면 신념과 상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잡았잖아요. 부정적인 신념을 없애는 거잖아요. 신념 자체는.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게 또 나올까 봐. 엄마한테 또 버려질까 봐. 또 엄마한테 또 버려져서 내가 죽을까 봐. 그 근원에 있으면서 그게 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투영이 되는 거죠. 과거에 그랬던 것들이.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하는데 현재만 있는데 현재의 과거의 생각을 미래에다 갖다 하고 제 과거의 생각을 미래에다가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 심리 역동이 나타나면 감정 복합체를 다시금 잘 살펴보려는 마음을 먹고 다시 마음을 잘 심리 역동이 나타나면서 감정 복합체 잘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이 계속 손해볼까 봐 하면 계속 손해볼까 봐 그냥 막 그러면 계속 진짜 결국 손해본다고 하셨잖아요. 손해볼까 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손해보는 거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막 하다 보면 버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그냥 놔야 되는 거 놓는 거를 자꾸 해야 되는 거 놓는 거 놓는 걸 또 계속 알려주세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날은 마음을 먹고 다시 잘 살피려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낱낱이 나누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시고 요번에 8월 24, 25일에는 낱낱이 낱낱이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그 돈은 또 큰 거잖아요. 거기서 또 미세한 것을 또 나누어서 12시에 시작합니다. 참고로. 12시에. 네, 12시 전에 수업은 12시니까 뭐 11시나 11시 반에 도착하시면 되겠죠. 식사하시고 점심은 드시고 저녁 주고 점심은 안 먹거든요. 그래서 미리 드시고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놓아버리고 긍정적인 면에 대한 저항도 놓아버린다. 긍정적인 것도 놓아야 돼요. 다 놓아야 놓으면 그대로 그냥 올라온다. 그래서 어제도 양자물리학에 대한 부분들도 어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쨌든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알고는 이제 듣고는 있었죠. 그런데 듣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생활 속에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짝반짝빵만 가지고는 전혀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얘기만 제가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찌는 수업을 듣고 내 거를 찾아서 선생님께 질문하고 발표하고, 그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꾸 나의 과거에 그 감정적인 복합체가 올라와 있는 거를 찾아서 미세하게 찾아서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면도 놓고 긍정적인 면도 놓고 계속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신감이 없던 게 자신감도 생겨지는 거고 뭔가 이게 달라져요. 점점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 있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 되게 많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근원적으로 막 찾아서 바뀐 게 아니라 찾으면서 또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걱정이 압도되었을 때, 걱정, 근심, 두려움이잖아요. 걱정이 압도되었을 때 해결할 방법을 몰랐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다. 해결할 방법을 몰랐어. 근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 당시에는 남은 찌꺼기로 인해 감정 장애에 빠졌지만 남은 찌꺼기, 남은 찌꺼기가 있어서 감정 장애에 또 빠지는 거예요. 찌꺼기도 우리는 근원의 뿌리도 다 해결 안 하고 또 찌꺼기도 남아있고 그럼 거기에 또 빠져버리게 됩니다. 감정이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 그것을 해결책을 몰랐던 자신을 용서를 할 수 있고 남은 찌꺼기로 인해서 감정 장애에 빠졌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인 마음속에는 시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제 언제라도 과거의 일을 치유하기로 마음먹으면 된다. 무의식적인 마음속에서는 시간이 같은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현재의식에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과거의 거를 왜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르는 거잖아요. 벌써 지나간 걸 가지고. 그러니까 무의식에서는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근데 현재의식에서는 시간이 있고 그럼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의 일을 치유하기로 그냥 마음 먹게 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놓고 부정적인 것도 놓고 낱낱이 찾아서 놓게 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탁 놓고 탁 뗄 정도로 의식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의식 공부를 하고 1박 2일을 가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나게. 이건 듣고만 있죠? 근데 또 감정적으로 뭐가 탁 들어오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탁 안 되고 또 걸리고 어떤 거는 좀 더 나아지고 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다 안 걸릴 때까지 마음을 놓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네, 계속 해야 돼요, 이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부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과거의 일을 치유하기로 마음먹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는 시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음먹게 된다. 자신을 위해 감정 치유를 할 때, 자신을 위해서 감정적인 치유를 할 때, 과거 일이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치유를 하려고, 감정 치유를 하려고 할 때, 과거의 어떤 일이, 과거의 일이 막 속상하고 막 그랬던 게 그게 아니라, 그냥, 어, 큰 과거의 일이 있었던 게, 아, 지금의 내가 깨닫기 위한, 이렇게 알아가기 위한 과거의 일이 의미가 힘들고 고통이었던 게 달라진다는 거죠. 아, 이게 기회였구나. 이 신호였구나. 선생님이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호다. 그게 신호였다. 몰라서 지나쳤던 것들을 이제는 알기 시작해가는 거. 신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호다.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의 높은 큰 나가 그 일을 이해할 새로운 맥락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이해를 할 새로운 맥락을 창출하고 숨은 선물이 보인다. 새로운 맥락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엄마한테 버려졌다라는 게 아니라 버려졌다라는 걸 통해서 내가 아, 착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해석이 달라지죠. 아, 동생이 엄마를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선물이었구나라는 거로 점점 이게 점점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바뀌어지면 아, 주변의 선물이구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내가 밀어냈구나. 이런 생각도 자꾸 편안한 마음과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들죠. 계속 놓는 연습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숨은 선물이 보이는데 끝내는 그 일 덕에 배우고 성장하고 어릴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재맥락이 되고 배우고 성장하고 지혜를 습득할 기회를 새롭게 얻는 것이 지혜를 이게 이런 가려진 것들이 찾아서 풀어 헤쳐지잖아요. 감사함도 들어오고 새롭게 얻게 되는 기회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각성해야 돼요. 엄마한테 투사하던 거 남편한테 투사하고 남편한테 내 생각의 기준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죠. 내, 내 기준의 생각이 자꾸 공부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쟤는 나랑 맞아. 쟤는 나랑 틀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생각이 있는 거, 쟤 나랑 이게 틀리구나. 그런데 틀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쟤 나랑 틀려 그럼 밀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 생각을 가지고, 아,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연민으로 봐주고 이해하고. 자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민으로 봐주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랑 달라.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차이점을 찾아서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그냥 자꾸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어제도 서울 갔다 오고, 또 뭐 강사 트레이닝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이제 사이사이에. 그럴 때 또 이렇게 들으면서, 아, 또 이제 이게 뭔가 그 사이사이에 해주시는 말씀, 아, 그래, 이해하고 뭔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들을 더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감정 장애를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 중에 이혼이 있다. 감정 장애로 인해서 이혼이 있다는 거죠. 감정 장애. 그러니까 내가 찾아봐야 돼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뭐 했던 뭐 이혼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 이혼하고 싶었을 때의 마음과 이혼했을 때의 마음, 어쨌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감정 장애를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 이혼이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 왜 그랬는지를 그때 그 순간의 찰나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찾지 않잖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또 감정 장애가 또 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감정 장애가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에 억울함, 억울함만 남아 새로운 연인 관계를 맺을 능력이 손상되는 일을 겪는다. 이혼 후에서 억울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연인 관계를 맺는 능력이 손상되는 일을 겪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직접 실제적으로 그렇게 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공부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요새는 공부를 안 하세요. 근데 전에 진짜, 와,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어떤 한 부분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했어. 돈을 못 벌어서 남편이 이혼을 했어.
근데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뭐야?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바람을 펴. 또 여기 이혼해. 돈 조금 벌기는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버는 경우도 많대요. 돈을 못 벌면서 바람까지 펴.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돈도 못 벌고 바람 피고 폭력까지 써. 뭐 계속 뭔가 이게 이제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런 건지 유발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감정으로 걸린 것도 있고 유발시키죠. 처음에 저는 유발시킨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인정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내가 왜? 나같이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랬거든요. 근데, 아, 내가 전 업에 이게 있어서 유발시키는 에너지가 있겠구나. 유발시킨다. 상대방이, 상대방의 그 유발시키는 것을 내가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유발시키는 것도 이제, 아, 유발시켜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자꾸 내려놓게 되고, 그냥 또 뭐 그러려니 하고 막 그냥 또 그러는 거죠. 뭔가 그러려니 하고 또 놓게 되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혼을 하게 된 거, 계기가 어떤 것인지를 적어봐야 돼요. 적어보는 거. 적는 게 생각만 하고 휙 날아가는 거랑 적어보는 거랑 많이 다르죠. 적어봐야 돼요. 왜 억울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인연을 맺는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고 해서, 간혹, 어, 좋은 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간혹. 그런데도 또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때문에 이제 잘 버티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또 벌써 튕겨 나가죠. 그래서 공부를 참 중요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마음에서 마음이 왜 그런 건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내 마음 몰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제 마음을 하루 지나서 알 때가 있고 이틀 지나서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고 공부 시간에 알 때가 있고 아직 내가 내 마음을 알면 내가 잘 조정하죠. 완전 부자가 되어 있고 완전히 행복해져 있고 뭔가 그렇게 되어 있겠죠. 내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꺼리면 그냥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서 원망하는 것을 놓아버리지 못하면 꺼리면 감정 장애가 계속되어서 감정적인 장애가 있는 참는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는 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참고 있죠. 그럼 거기서 뭐야? 썩어서 부패가 돼가지고 있죠. 썩어서 부패가 돼서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장애가 계속되어 수년 혹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평생 지속되죠. 못 찾고 또 가고 다음 생에 또 힘들게 나타나고 또 힘들게 나타나고 지금의 현재도 과거에 의해서 선택해서 업을 선택한 거잖아요. 해결할 것을. 그럼 다음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음 걱정하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놓을 수 있는 건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놓는 거지. 지금. 과거도 또 과거에서도 사건을 찾아서 놓는 거고 또 지금 하다 보면 언젠가 또 미래에 가 있잖아요. 미래라는 것도 없이 지금만 계속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억울함과 마주할 때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억울함을 마주하고 앉아 있잖아요. 자신의 감정 구성 중 치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감정을 구성한 것 중에 치유되지 않은 게 억울함으로 이제 올라와 있죠.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커다란 보상을 얻는다. 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것, 억울한 것을 보고 있으면 커다란 것을, 커다란 게, 커다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고통도 따르는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자문을 알아. 커다란 보상도 있고,
고통도 따를 수 있다. 왜? 그 감정을, 어릴 때 과거의 기억을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안 해왔던 사람들은 이 수업을 들으라고 그래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과거에 있는 두려움을 보기 싫어하는 경우, 극심한 경우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잘 살아요, 사회에서도. 돈도 벌고. 그러면서도 해결 안 하고 그냥 꿋꿋이 참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오는 거죠. 아파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프고, 뭔가 회피할 수 있는 거로 게임이나 돈이나 그 돈,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돈을 없애고, 쇼핑 중독이 돼서 돈을 없애고, 억압하기도 하고, 술 먹고, 막 그러면서 회피하는 거죠. 두려움을. 근데 보면 되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 느낌이 또 느껴지기가 싫은 거죠. 지금 압이 엄청 빠졌지만, 뭐 진짜 중학교 때 뺨 맞아서 수치스러웠던 걸 또 경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낳았을 때 그 느낌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지. 또 느끼잖아요.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저항하면서 또 경험한다. 저항하면 또 밀어냈기 때문에 오고 그냥 있는데 밀어내니까 그 에너지를 밀어내니까 또 오죠. 이 포크가 싹 저항이 없이 싹 빠져나오는 거. 느끼기를 해서 없애는 게 포크로 젓는 거예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젓는 거는 밀어내는 거고. 밀어서 돌려가지고 돌려서 절로 밀어내는 거고. 포크로 돌리는 거는 저항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 느끼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느끼기를 해서 고통을 빼주는 거, 사라지게 하는 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커, 커다란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 고통이 따르는 상황에서 커다란 보상을 받는다. 그걸 놓으면 커다란 보상을 받게 된다. 언제까지 대가를 치를 참이지? 카르마에서 온 성향은 애초에 어떤 것이었을까? 얼마나 원망하면 될까? 원망이 마침표를 찍을 날이 있을까? 원망에 언제까지 집착할까? 진짜로 잘못한 것이든 상상한 것이든 자꾸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속에서 말로 내뱉지 않아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다 본인 거 알죠? 본인 거거든요. 내 거잖아요. 내 건가요? 내가 얘기하면서 내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 건데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내 거구나.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원인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지. 두려움 때문에. 그걸 내가 알아차려야죠. 자꾸 내가 내 말로, 내 입으로 내뱉잖아요. 내가 그렇게 업을 쌓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내뱉는 것 자체가 막 그게 업으로 쌓는 거잖아요. 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걸 남편한테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하고 선생님한테 막 판단 분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업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잖아. 나한테 저항하는 거는 참나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라 큰 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해요, 그냥. 알아서 하겠죠, 뭐. 돌아오는 거는 요요 슉 돌리면 다시 탁 오잖아요. 그죠? 부메랑 확 돌리면 다시 탁 오잖아요. 나한테 온다는 거를 나한테 오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또 왔구나, 또 알아서 내 또 왔구나, 또 내려놓고 또 오는구나 내려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의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올까? 원망에 언제까지 집착을 하는지, 원망에 언제까지 집착을 하려는지, 진짜로 잘못한 것이든 상상한 것이든 잘못했던 상상하든 남이 잘못한 일에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려는 셈일까? 죄책감을 얼마나 느끼면 될까? 얼마나 자학하면 될까? 언제쯤 자학의 은밀한 즐거움을 포기할까? 자학하면서 은밀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은밀한 즐거움. 그거 언제 포기할까? 이 형벌이 내가 뭔가를 해놓고 자학하고, 자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이 언제 끝날까? 원망을 확실하게 살펴보면 무지하고
원망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뭐요? 무지하고 순진하고 천진하며. 그러니까 내가 저런 방법은 틀려라고 해서 고정으로 쭉 가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내 경험이잖아요. 내 경험이 온 세상의 모든 경험의 경험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몰라서. 내 경험이 온 세상의 모든 경험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지하고 순진하고 천진하며 정신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정신교육이 되어 있지 하고 있는데도 안 놓는 거야, 안 놓는 거.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놔야 되는데 자꾸 선생님을 판단분별하고 안 놓는 거예요.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벌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을 벌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감정에 있는지 내 것을 봐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상황에 감정적인 거를 찾아서 발표하고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발표 안 하시는 분들도 발표하시는 분만 정해져 있고 안 해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지. 공부하다가 안 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잘 되는 줄 착각하고 있고.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는데 그거 모르고. 관심 가져서 좋아지는 건데 선생님이 에너지를 나와버리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탁 나와버리면 달라지는데 선생님이 참 또 그렇게도 안 하시지만 참 좋은 그런 걸 안내를 하신다는 걸 참 진짜 참 대단하셔요. 오만 욕도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도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지 않아요? 저는 들으면 승질 날 것 같은데. 해주는데도 이래? 하고 하면서 막 화가 엄청 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고, 그런데도 하시는 거 보면 참 너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을 요번 생에 만난 게 너무 참 정말 큰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감정에 어떻게 휩싸여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8월 24, 25일 돈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찾아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돈이 숭숭숭숭 막 그냥 막 솟아나게 하고 싶지 않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사업과 돈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신지 우리 함께 찾아서 네, 행복한 부자가 됩시다. 네, 내일 6시에 만나 뵙고요. 네, 9월 5, 6, 7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 네. 하나, 또 하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